오늘 수다학에서 만나볼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위아랑 군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바둑을 또 잘 하는군요. 밝고 활발한 성격의 하랑이의 꿈은 의사. 그래서 그런지 제일 좋아하는 과목도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수학은 뭐 문제 풀 때 재밌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재밌다고 과목일지, 하니까. 네, 좀 궁금하네요. 하랑이를 만나기 위해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구로구의 한 아파트.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하랑이. 수다학에서 오래간만에 먹방 나오네요. 그렇죠. 아 좋네. 근데 너무 다정해 보이고 좋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큰 도움을 주죠. 아니 마음도 배부를 것 같아요. 밥 다 먹고 쉬면서 할 거 하자. 차근차근 하면서 하려고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밥을 먹으며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하는 엄마와 하랑이. 식사를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자, 또 든든히 딱 밥 먹었으니까 이제 또뭐 한숨 자던가 좀 쉬던가 이렇게 하면서 좀 재충전을 하면 좋죠. 어머, 택을 들었어요. 맞아. 아니, 쟤 지금 뭐 하는 소화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책을 다 읽잖아요. 평소 게임이나 노는 것보다 독서를 좋아한다는 하랑이. 하랑아, 책이 그렇게 재미있어? 네, 저는 주로 창작책을 읽는데 창작책을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에 빠지게 돼가지고 재밌어요. 책 읽는 거 좋죠. 아이들 어휘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이 보세요. 어머니도 지금 책을 꺼내서 딱 책상 가서 읽으시잖아요. 부모 교육할 때마다 권장하는 모습이죠. 그쵸. 아이 정서 발달에도 좋고 네. 또 어머니가 본보기가 되니까 어머니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 거의 따라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엄마가 자면은 같이 같이 따라자고. 자고, 그렇죠. TV 보면 같이 TV 보는데 책을 보시니까 같이 책을 보네. 그래요. 우리 휴대전화 많이 해요 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보면 사실 어머니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못 놓는 그런 그렇죠. 사연이 많잖아요. 아, 참 부러운 모습이네요. 보기 좋아요. 반성이 많이 되네요. 함께 독서를 하던 도중 갑자기 책을 덮는 엄마. 쉬는 시간이 끝난 걸까요? 책 어느 정도 읽었어? 그럼 내일 계획표 할 거 짜자. 갖고 와. 내일 계획표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일을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집에 없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이제 자기도 이제 뭘 해야 될지, 얼마큼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는 같이 계획을 짜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하랑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계획표도 만들게 됐고 그래서 그날마다 못하는 건 또 주말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자기 혼자 누가 이제 제가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들려고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어머니께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일하는 엄마들은 누구나 다 꿈꾸는 얘기지만 이게 실천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다음 날 할 일을 정리하는 엄마와 하랑이. 계획 하나하나 공들여서 짜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표를 엄마가 도와만 주고 직접 정리하네요. 아니, 저는 너무 진지해서 문제 푸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계획도 저렇게 진지하게 짜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엄마와 함께 계획표를 짠다는 하랑이. 공부해야 할 과목부터 분량,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만 해도 무려 3시간. 게다가 요일별 계획표를 보면 세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학원을 다니는 중. 이 정도면 일정이 빡빡할 것 같은데 하랑아, 힘들지 않니? 네, 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별로 힘들진 않아요.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셨어? 어떤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참 모범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조금 무거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아, 그러니까 인터뷰로 어머니 안 계실 때 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니 앞에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혹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엄마와 계획표 짜기를 마친 후 일정대로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 하랑이. 근데 정말 집도 잘 정돈돼 있고 뭔가 차분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계획표도 잘 짜고 공부도 집중해서 잘하는 모습. 게다가 학교 성적도 전부 자람, 자람, 자람. 성적까지 상위권인 하랑이를 보면 고민이 없을 것도 같은데 어머니, 대체 고민이 뭔가요? 제가 이제 평소에 수학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거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아는 거에서 자기도 틀리니까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거 보면서 아 거기서 이제 솔루션을 많이 주면 저 애한테도 많이 적용도 해보고 뭐 검토하는 방법, 뭐 식 쓰는 거, 뭐 문제 정확하게 보는 거 저도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고 하랑이의 그 실수하는 방법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실력이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저도 자꾸 이제 애를 자꾸 체근하게 되고 또 애는 애대로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수다를 자주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하게 됐죠. 혹시 집중력이 문제일까 싶어 바둑학원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집중력은 좋아졌지만 실수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기본 문제에서도 실수로 틀린 문제가 나오는 하랑이. 혹시 실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빨리 하는 습관이. 왜 그럼 빨리 하려고 그럴까? 예전에는 빨리 하면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어. 연상 같은 거 할 때 빨리 하면 잘한다 소리 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러거든요. 서로 누가 더 빨리 얘기하냐, 빨리 푸냐 갖고 막 내기하잖아요. 근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한데요, 저는. 어느새 숙제를 마치고 심화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하랑이.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지 연습장까지 꺼내서 준비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요. 자, 요 프리노트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수다학 보시고 적용을 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참 뿌듯하네요. 1시간 반 동안 딴짓 한 번 없이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하랑이. 하지만 심화 문제여서일까요?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뭐 잘 안 돼? 응. 어떤 거? 좀 어려운 게 있었어? 이거? 그림을 좀 그려.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무거워요. 집중은 잘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초등학생의 학습 분위기가 아니라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아, 학습 그러네. 분위기예요. 그런 지금. 느낌 들어요. 고등학교 네. 한 2, 3학년? 보통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면 좀 딴짓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게 보통 학생들의 반응인데 그렇죠. 하랑이는 지금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집중하는데 지금 문제는 안 풀리고 있어서 약간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은 일단 엄마 하고 들고 나오기라도 네. 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네요. 엄마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문제를 풀던 하랑이. 어느새 공부를 다 마쳤는지 문제집을 들고 거실로 나서는데요. 엄마 나 다 했어. 엄마에게 채점을 부탁하는 하랑이. 과연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는? 엄마의 고민대로 기본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언뜻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 쉬운 문제들을 실수로 틀린 것이 보이고 게다가 심화 문제는 실수로 틀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몰라서 답을 쓰지 못해 틀린 문제들까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12분의 16이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인 분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얘의 기하 분수를 구해야 되잖아. 너는 지금 그냥 이 문제에 그냥 뜻을 용어를 쓴 거야 지금.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거에 5분의 4를 물어본 거야. 너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머님 설명이 아주 정확한 건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하랑이에게 그게 흡수가 되고 하랑이가 그걸 흡수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그건 아깝잖아. 너가 지금 기하 분수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랑이는 이렇게 실수하는 습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면 저도 좀 어리석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문제도 틀리면 제가 다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학습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100점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걸 아이들이 알잖아요. 조금만 더 심각하면 하랑이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게
좀 집중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고 또 아까처럼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엄마 가르쳐준 대로 문제다 좀 동그라미만 치고 다시 한번 문제 답 쓰고 나서 정말 맞았을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면 실수하는 게 그래도 어머니 얘기를 열심히 들어요.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랑이가 저 멘트를 많이 들었다는 그런 것 걸 같아.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틀리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 속도보다 초등학교 때는 정확도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랑이가 그걸 고칠 수 있는 어떤 학습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지금은 계획표를 이제 하랑이랑 저랑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차츰차츰 저보다 이제 혼자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계획표 짜고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자기주도 학습 방법의 그런 팁이라고 해나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정보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구체적인 하랑이에 대한 대책이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미 어머니께서 하랑이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고 계세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좋다. 정확하게 해서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하랑이한테 맞는가. 그 부분이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습에 대한 의욕도 욕심도 많고 자세도 좋은 하랑이. 집중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문제를 풀면 꼭 실수를 하는 상황. 다양한 노력에도 실수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고민인 하랑이와 엄마를 위한 특급 솔루션. 수다학 선생님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하랑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제일 부러운 건요, 엄마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아주 조곤조곤 얘기도 잘하고 뭐 음식 나눠 먹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네. 좋았고요. 책도 잘 읽고 또 무엇보다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나무랄 데가 없는 이 하랑이한테 왠지 선생님들은 좀 약간 무거운 분위기다, 어둡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네, 이민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면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네. 신경 써주신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진짜. 그 결과 어쨌든 하랑이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학습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그에 따라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고 하랑이도 전 힘들지 않아요. 더 열심히 더 잘하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또 어머니께서 자 모르는 건 틀려도 돼. 그런데 실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도 하랑이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이런 부담감을 좀 덜어내주기 위해서는 하는 공부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줄여주면 아이가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요. 부담감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 다 조목조목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통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그렇네요 진짜. 근데 뭐 저는 일단은 그 어머니가 그 또 수다 광팬이라고 하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거에 어머님.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바람직하신 거. 네, 네. 게다가 이제 하랑이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정말 이 친구한테 어울리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근면성실한 친구는 내가 맞아요. 처음 봤어요. 거의 뭐 모범사원 표창할 때 나오는 멘트를 다 넣고 싶어. 제가 지금이라도 하랑이처럼 살면은 네. 지금이라도 대성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와 최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만 방향만 잡으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고민을 좀 꼭 해결해주고 싶은 욕심이 드는 친구인데요. 하랑이가 쉬운 문제도 좀 자주 놓치는 편이에요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이게 혹시 정말 이민아 선생님이 진단처럼 학습 부담감이 또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돼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랑이가 직접 말을 했잖아요. 빨리 푸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알았다. 네. 예, 그런 어떤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잘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달성된 목표를 도달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이건 어떤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런 틀 안에서 하랑이는 최선을 다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압박감으로 존재해서 좀 약간 지쳐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빠른 것보다는 정확한 게 좋은 거고 정확한 다음에 좀 더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빠른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 때문에 수학이 좀 더 싫어지고 또 거부감이 생기고 어떤 반감이 들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쉬운 문제 좀 풀면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걷어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누구에게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많은 양 그리고 좀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랑이가 할 수 있는 그 공부의 양 그리고 어떤 수준의 문제를 좀 과감히 좀 줄여줘서 네.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하랑이가 오히려 실수하는 어떤 빈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실력이 더 네.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정확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좀 먼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풀이 자체에서 보면 사실 심화 문제도 틀리기도 했지만 분명히 풀만한 문제를 어머니 말씀처럼 실수로 틀린 게 있기도 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수가 잦은 원인 세 가지로 보면 먼저 지금 문제풀이량이 너무 많아요. 문제풀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빨리 이 문제를 풀고 뭘 틀렸는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이 본인의 분량을 맞춰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읽어요. 문제를 여러 차례 풀다 보니까 유형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죠. 이거를 원하는 문제일 거야 이렇게 이게 되는 아마 답일 거야라는 걸 딱 미루어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자기는 알고 있는 문제를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이게 빨리 푸는 습관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빨리 푸는 습관은 지금 뭐 당장 생긴 그런 습관은 아니고 네. 아마 학년이 어렸을 때 빨리 문제를 풀어서 좋았던 피드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억이 하랑이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빨리 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라고 해도 몸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빨리 푸는 것에 대한 이게 지금 하랑이의 가장 큰 내용이 아닐까,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조금 의외였는데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자릿수를 맞춰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풀 수 있어요. 네.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압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풀어서 답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만 쓰라고 했거든요. 이걸 문제를 정확히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반별 학생 수의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반이 더 많고 4반이 더 적으니까 3반이 더 그래프가 높고 4반이 더 낮아야 되는데 4반이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었다라는 네. 것도 안 할 수 있고요. 이런 또 문장제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건 또 기본 연산 문제였습니다. 이런 곱하기 혹은 나누기 이런 것들도 계산 오류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맞은 것도 많은데 틀린 것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 이게 좀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도 장시간 좀 공부해서 피로가 좀 누적되거나 지쳤기 때문에 좀 설렁설렁 넘어가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가 조금 공부 양을 대폭 줄여서 좀 네. 즐겁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좀 줄여라 이런 오히려. 얘기는 네. 하랑이가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좀 늘려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랑아 수학 적당히 하랑. 내가 보니까 근데 하나 요새 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네. 왜 실수를 많이 할까 생각해봤는데 마치 그 공장에서 납품량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럼 너무 예전에 그 찰리 채플린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그래, 모던 타임 이거. 계속 이거 하잖아요. 조이잖아요. 이것처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치고 해서 불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불량이 나오는 그거를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얘기가 왠지 난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도 아주 정확하게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향을 좀 알면 저희가 또 맞춤 학습법을 제안해 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던가요? 네, 지금 검사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학습 습관이 상당히 잘 잡혀 있고 또 하나는 학습 습관에서 거의 집중력하고 시간 관리 능력은 만점이에요. 미리 씨보다는 안 돼요. 아니 일반적인 어른보다 훨씬 네, 나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웬만한 어른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라는 건 자기 절제력이 엄청난 사람인 경우에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5번 사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렇죠. 금면성실 최고야. 그러니까 5학년 아이가 시간 관리 능력이 만점이라는 얘기는 시간 관리 자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압박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내야 돼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도 제가 어리석어서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사실은 이 우리 하랑이한테 그러니까 너무 정답에 가까운 모습을 요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랑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돼. 어머니가 제시해 준 모습에 본인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자신과 자기가 해야 될 모습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습 기술 영역에서는 다른 점수보다 좀 낮잖아요. 네네. 저것도 사실은 되게 높은 점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암기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공부한 걸 얼만큼 내가 소화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보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소화 불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사실은 조금 과감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하루 일정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멍 때리기 대회도 있어요. 그래, 맞아요. 네, 잠시 뇌를 비워야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면서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좀 뇌의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분량도 줄여주시고 네. 또 어머니께서 피드백하는 방식도 넌 왜 이렇게 실수해가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하랑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혹시나 어머님이 또 오해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냥 절대로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최선이 하랑이한테는 조금 버거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하랑이가 학습 부담감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학습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법 그렇죠.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우선 이제 부담감을 좀 덜려면은 아무래도 학습하는 양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2문제, 3문제라도 정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고 꼼꼼히 읽은 다음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고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가져와서 내가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풀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열심히 하는 게 하랑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수도 줄고 또 실력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하랑이가 하고 있는 방법을 약간만 계산하면 저는 하랑이가 굉장히 잘할 네. 학생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줄어들 거고요. 자, 이런 방법을 좀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채점하게 한 후에 하랑이에게 이제 틀린 것을 엄마에게 한번 설명해 보라는 방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하랑이에게 지금 부족한 건 어떤 표현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에 힘이 자라는 데는 사실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대화하거나 혹은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하거나 네. 이럴 때 생각의 힘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랑에게 가장 필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틀린 문제를 남에게 설명해보고 혹은 대화해보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워서 수학적 사고력이 한층 더 성장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실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걸 그렇죠. 통해서 이 아이가 얻어야 될 어떤 수학적 사고력은 그런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추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워낙 뭐 공부 습관, 생활 반듯반듯한 아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조금 틈을 주신다고 해서 애가 막 풀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하랑이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러니까 하랑이는 안 알아서 어울려. 여전히 조금씩 요만큼의 틈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머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랑이가 스스로 자기 학습에 책임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한 발짝 물러서 하랑이를 좀 관찰해 보시면서 학습 그 계획의 주도권도 네. 또 학습 분량에 대한 주도권을 하랑이한테 조금씩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하랑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짜준 그 계획표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5학년이면 창의력을 더 길러야 됩니다. 문제풀이 기술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머니 하랑이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랑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습량을 줄이게 되면 여유 시간이 어쨌든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신체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었고, 근데 또 학원을 다니는 걸 보면은 다 교과 활동이에요. 뭐 이렇게 쓰는 거 앉아서 공부하는 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어머니께서 좀 골라서 아이가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부는 우리가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걸 좀 알아가고 또 이것을 어떻게 도움이 되는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학습 목표를 100점 맞기, 뭐 실수 안 하기 이렇게 결과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좀 맞춰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통해서 하랑이를 좀 칭찬을 계속 해주시면 하랑이도 뭔가 기분도 좋고 부담감도 네. 덜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하랑이, 어머니가 기대하는 하랑이 이런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랑이 그대로, 그리고 하랑이가 학습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인지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파악하는 게 힘들죠. 그럼요. 네, 맞아요. 힘들다 보니 네. 어머니께서 절대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지켜봤을 때 이것은 하랑이에게는 학습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아이가 딱 맞게 아이의 수준에 맞는 이런 학습 양을 조절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하랑이가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어머니 원하시는 그런 결과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뭐 사연은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보시면서 내 상황과 좀 이렇게 대입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의도와 달리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떤 이미지였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솔루션 중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결정적 한방 알아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빈칸입니다. 예, 하랑이의 계획표가 정말 빽빽합니다. 어느 정도 한 칸 정도는 비워놔서 하랑이가 취미를 살린다거나 웃을 수 있는 그런 빈칸, 어떤 여유를 찾아주는 게 하랑이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죠? 학습량을 줄여서 좀 더 여유 있게 공부해 주세요. 교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아이한테 맞는 교육 방법이 진짜 교육 방법입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짠 이겁니다. 바둑판이네요. 바둑판이죠. 네. 아까 또 바둑을 또 하랑이가 두다 좋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하랑이도 바둑도 두다가 또 친구랑은 또 오목도 두고 또는 또 뭐 알까기도 해보고 네. 하면서 나는 아직 어린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즐겁게 이게 수학 공부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요 바둑판을 갖고 와봤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하랑이네 집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실 그 부모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최선은 사실 정말 최선인 거잖아요. 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내 아이한테 잘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랑이 어머님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너무 좋은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하랑이에게도 요만큼의 여유, 어머님에게도 요만큼의 여유가 생긴다면 하랑이도 어머님도 더욱더 행복한 육아 또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과 또 수학 고민 저희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